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 속에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코스피가 2,600선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제 12월 민간 부분에서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 노동부의 비농업 고용 지표도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요. 두 고용 지표의 발표로 인해서 이 물가 같은 부분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도 어떻게 해소가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혼조세로 시장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 줄 시황평부터 해주실까요? 네, 전일 하락세에 의한 반등장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지금 개인들만 순매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건데, 뭐 전일에 나왔었던 경제 지표들도 고용 지표들도 일단 뭐 예상치에 크게 벗어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고요. 일단 최근 뭐 11월 때부터 지수가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거기에 따른 하락에 대한 반등, 아침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만은,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또 상승했었던 종목들에 의한 또 차익 실현도 또 예상보다 좀 빠르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10시 이후로부터 또 차익 실현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에 또 큰 이벤트들이 남아 있어요. CS 2024라든지, JP모건 헬스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남아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옵션 만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뭐, 오늘은 좀 잠잠하게, 흘러가는 분위기고요. 뭐, 상승하는 테마 역시, 이게 좀, 강한 테마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좀, 수급사항이, 뭐, 상한가 종목도 좀 딱히 없는 그런 재미없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지수 흐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요, 여전히 좀 21선 자리를 계속 기준으로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21선 자리가 우상향하면서 추세 자체는 계속 상승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오늘 뭐 크게 음봉이 떨어지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죠. 지금 도지 모양으로 짧은 캔들 모양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래 대금도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정도에 다시 한번 시장 반등을 해줄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미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 마감해 준다면, 우리나라 지수 월요일 날 다시 한번 2,600선 자리를 좀 노려보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좀 미국 시장이 좀 약세로 좀 마감을 해서 21선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지수 자체로만 봤었을 때는 2,500 뭐 한 70포인트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자리를 이탈했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좀 깨져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니까 월요일 날 특히 이제 다음 주 초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또 옵션 만기까지 좀 겹쳐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이 변동성에 의해서 그 주 한 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또 월요일 날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서 보면은 코스닥 흐름이 좋습니다. 1.1% 정도 상승인데, 오늘 좀 그동안 소외되었던 업종 위주 2차 전지 업종들이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1%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특히 에코프로 BM이 오늘 또 급등을 좀 해주는 11% 넘는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 그에 따른 영향으로 코스닥 지수는 좀 크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고점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거의 한 880포인트 정도인데 5포인트 정도 좀 남았고요. 오늘 뭐 종가상으로라도 이렇게 좀 마감을 해준다면 월요일 날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2차 전지 쪽이 좀 그나마 반등을 해줘서 예, 지수는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제약바이오 쪽이 어제 하락폭이 좀 컸는데 거기에 따른 반등 매수가 그렇게 좀 크지는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일단 뭐 종가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새로운 섹터로 예, 자금이 좀 몰려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올지 그거는 다음 주 돼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부분도 지금 3월이 아닌 6월이 될 수 있다. 6월이 정도 돼야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모건스턴리에서 어제 좀 기사 내용이 좀 나왔었는데 요거 내용은 일단 12월에 CPI라든지 좀 지표 발표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3월 달이 예, 좀 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늦춰질지 그거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예, 기사 내용을 좀 제가 모아서 노란톡방에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런 거 한번 좀 참고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시세가 또 올라갈지 아니면 조금 쉬었다 갈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보시면서 매매에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지수 흐름은 예, 아직은 나쁘지 않고 좀 잠시 쉬어가는 과정이니까 뭐 오늘까지는 크게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주말에 또 준비해서 노란톡방에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CES 2024라든지 JP모건의 헬스 컨퍼런스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주는 좀 잠잠한 흐름으로 지나가고 다음 주에 좀 우리가 변동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세가 오겠다라는 말씀 참고해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다음 주 대응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고 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분석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예비 타당성 투자를 통과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12월에 좀 강세 흐름을 보이는 일부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강세 흐름 유지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는 좀 작년 12월 달에 이슈가 돼서 좀 한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나왔는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항상 말씀 좀 드리지만 앞에 수식어가 붙죠. 예, 꿈의 배터리라고 붙기 때문에 일단 상용화가 좀 쉽진 않습니다. 이게 단가 자체가 좀 비싸요. 생산 단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한데 아직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저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는 뭐 예, 올라가는 건 어느 정도 지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오늘 왜 갑자기 급등했냐라고 예,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기사화는 안 됐지만은 전일 미증시에 예, 전고체 배터리 미국 증시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을 좀 받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또 2차 전지 쪽으로 좀 자금이 좀 몰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영향도 시장에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 한농화성이에요. 한농화성이 오늘 장중에 20% 넘어서 상한가를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20% 찍고 좀 밀렸었죠. 제가 뭐 차트적인 면을 설명해 드릴 때는 일단 정고점 자리 구간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 예, 뭐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뭐 2만 원 자리를 좀 못 놓고 이제 19,000원 정도에서 조정 맞고 좀 빠졌어요. 그래서 뭐 오늘은 일단은 갭이 발생한 부분, 요 17,000원 구간을 뭐 지지해 주는지 그걸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앞선 이 매물대 부분을 좀 지지해 주는지 예, 갭을 메운 이 자리를 좀 채우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뭐 다음 주라도 재상승 가능한데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좀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4분기 때 많이 조정을 좀 받고 횡보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작년에 급등했었던 연 초반에 상승했었을 때는 굉장히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컸잖아요.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좀 계속 기대치가 낮아지는 부분, 실적도 마찬가지로 예상에 좀 못 미치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이제 또 이제 4분기 또 되면서 좀 이 낮아진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또 예상보다 또 높게 또 실적이 나와준다면은 다시 한번 2차 전지의 붐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조금 더 자료를 또 봐야 될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온 기사 내용상으로 봤었을 때 제가 요 정고점을 좀 넣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오늘 좀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면서 앞선 이 매물대를 소화하셨다는 점을 좀 봤었을 때는 일단 추가적인 기대감을 좀 생각을 하고 보시되,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시가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가까지는 이런 시가 자리를 지지해 주는지 보시고, 다음 주 정도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를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뭔가 좀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이 있다면은 다음 주 정도에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좀 다른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봤었을 때 이슨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 이런 종목들도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들이에요. 모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매매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웬만하면 이제 대장주를 매매하시는 게 좋겠죠. 한농화성실 상승률도 좋고 거래 대금도 들어왔기 때문에 한농화성을 좀 지켜보시되, 아까 말씀드린 전략대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일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차트적인 전략도 다음 주까지는 지켜보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시그널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워티가 올해 2월에 MSCI 지수로 편입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이 기준들을 충족을 했는데요.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이어가면서 오늘 신고가를 경신해줬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짚어주시죠. 네, MSCI 편입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두산 로보틱스인데,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 보호 예수 물량이 좀 풀리면서 아침부터 좀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뭐 에코프로모티도 일단 공모가 대비해서 벌써 10배 가까이 10배가 나온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입니다. 일단 뭐 보유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좀 내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는 이제 뭐 대장주가 예전에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새롭게 좀 올라오는 게 에코프로 BM이 아니고 에코프로 머티가 좀 새롭게 대장주로 올라오고 있죠. 오늘도 고점을 좀 찍었습니다. 신고가를 찍었는데 역시나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와주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 또 고점을 좀 신고가 자리 찍고 나서 차익 실현 나오면서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이 이슈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것 치고는 좀 많이 올라간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좀 차익 실현도 나와주는 거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가 자리 이탈하거나 기술적 분석상으로 가장 매매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뭐 5일선 자리를 이탈하거나 그런 모습을 좀 나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일단 이런 신고가 자리에서 윗꼬리를 다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면은 일단은 좀 당분간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거는 뭐 차트적인 면을 말씀 좀 드린 거고요. 이런 자리에서 일단 음봉으로 좀 전환되지 않으면은 일단은 좀 지켜보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오후장에 더 추가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음봉으로 전환됐었을 때는 일단 조정을 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전의 상승 흐름도 마찬가지죠. 신고가 자리를 뚫었지만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직 장 마감이 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후장에 음봉으로 전환돼서 마감된다면은 다음 주에 약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에코프로 BM이 오늘도 다시 한번 올라와 주는 모습,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 오늘 또 거래 대금 또 많이 들어오면서 21선 자리 돌파를 좀 노려보고 있는데, 그동안 좀 많이 소외됐었습니다. 12월 동안에 꾸준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조정을 좀 받았다가 1월달 들어서 특히 어제 오늘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반도체 업종에 있었던 자금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와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2차 전지 쪽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이라서, 일단은 추가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부분에서 예상 컨센보다 좀 높은 실적이 나와준다면 일단 정고점 자리까지도 뚫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아직 실적 시즌이 조금 더 기간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셔도 상관없겠지만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21선 자리에 안착하는 모습을 좀 보고 나서 신규 매수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MSCI 편입 종목 중에 하나 두산 로보티스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면 오늘 좀 개파락한 이후에 빠르게 양봉 전환으로 좀 바뀌었죠. 일단은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면서 물량을 좀 받쳐주고 있는데 뭐 21선 자리 오늘 종가상으로 지지해 준다면은 반등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데 뭐 로봇주니까 여기까지만 좀 말씀 좀 드리고 일단 뭐 오업주에 대한 얘기들도 좀 특징주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오후장까지 당장의 차익 실현이 나와준다면 음봉으로 정하는 될 시에 다음 주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진입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21선 안착 여부를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섹터는 챗봇과 AI 관련주들 오랜만에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은 잘 갔지만 정작 작년 상반기 AI 섹터를 주도했던 이 AI 쪽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 가 상한가에 도전을 하면서 다시금 시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도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좀 소외되었던 뭐 최근에 좀 많이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이런 챗봇 관련주들인데 좀 많이 쉬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반등 매수 지금 들어오는 것 같고요. 일단 CS2024에서도 좀 가장 큰 화두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AI 쪽이죠. 그래서 AI를 이용한 다른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올 텐데 특히 휴대폰이라든지 뭐 태블릿 PC라든지 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좀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뭐 지금 적용이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그래픽 쪽인 면하고 이런 챗봇 관련주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딱히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뭐 장 마감 이후에 좀 추가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오늘 거래 대금적인 면이라든지 차트적인 면에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좀 급등했었던 자리 거의 한 3,000원대부터 7,000원대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고 그 전에도 이제 작년 1월 달부터도 GPT 좀 나오면서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던 종목인데 오늘도 역시나 이 10월 달에 있었던 상승 자리 나왔었던 구간 박스권 자리를 다시 한번 좀 테스트하러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4,000원대부터 지금 5,500원 자리에 박스권을 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고 오늘 좀 거래 대금 터지면서 올라와주고 있는데 혹시 오늘 좀 상한가로 마감한다면은 이제 다시 한번 이 전고점 자리 한 7,000원대 부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저도 이 챗 GPT라든지 아니면 챗봇 관련해서 뭔가 좀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지 특히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인데 대장주가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S2024 이게 좀 끝나게 되면은 다음 주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랬을 때도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제로소멸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정도 추가적으로 나올지 아니면은 연속성을 좀 보고 진입을 해야 될지 그거는 이제 다음 주 정도 돼서 파악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최근 시장을 보시면 뭐 어제도 상승했었던 테마들을 보시면은 뭐 원유 관련주라든지 천연가스 관련주라든지 뭐 해운주라든지 뭐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좀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 전에 또 상승했었던 종목들 보면은 뭐 저출산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당일 시세는 크게 나왔지만 그 이후에 추후 시세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고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근에 연속성을 좀 가지고 볼 수 있을 만한 테마가 계속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물론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런 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을 좀 띄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적다 보니까 상당히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운 면은 있어요. 긍정적인 면이 좀 보이기도 하지만 수급적인 면에서 치고 빠지는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매매하시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다음 주에 뭐 물론 좀 호재 내용은 있고 또 이게 또 재료 소멸이 될지 그런 부분들은 일단 제품이 어떤 제품들이 나오고 거기서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체크해보고 다음 주에 한번 좀 공략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제가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한가에 들어간다면은 뭐 이등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지금 솔트록스입니다. 솔트록스도 전고점 자리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구간들
좀 올라왔으니까 뭐 일단 대장주가 상한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동주가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뭐 코나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도 상승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대장주 흐름은 먼저 보시고요. 그 이후에 이동주 정도까지만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일단 오후장까지 상한가가 유지되는지 호가 잔량 같은 것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 또 있을 이벤트 CES 2024라든지 여기에 또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또 주말 동안 또 찾아보고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노란 톡방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리뷰 종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종목으로 넘어갈 건데 어제 종목 한 종목은 좀 매도 의견 좀 드렸고 아직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 오늘 좀 상승이 나오다가 좀 빠지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여전히 이제 20일선 자리는 우상향으로 좀 버텨주고 있고요. 다음 주 정도 됐었을 때 28,000원 정도 자리만 다시 올라와 준다면은 정고점 3만 원 이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아직 태양광 쪽이 생각보다 좀 많이 관심을 좀 못 받고 있는데 이런 태양광 관련주 쪽은 올해 대선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좀 긴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시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리뷰를 좀 올해 한 종목을 기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노란 톡방 계신 분들에게는 리뷰를 좀 계속 해드릴 건데 일단 방송상으로는 오늘까지 리뷰를 해드리고 다음 주엔 또 새로운 포트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에이징랜드도 오늘 반도체 업종 좀 혼조세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아침에 올랐다 내렸다 반복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CES 2024가 끝난다고 마무리되는 그 테마는 아니에요. 올해 계속 봐야 될 테마는 반도체 쪽, 특히 또 시스템 반도체 쪽도 계속 온디바이스 AI 쪽이라든지 CXA라든지 계속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좀 많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조정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긴 흐름으로 보면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면서 리뷰를 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증시 자체가 좀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일비 하시기보다는 다음 주를 차분하게 대비하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오늘 오후장에서 또 추가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겠고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요.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주말 사이 대응 전략도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정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볼 거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영석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와 2024년도부터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새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석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금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로 활동 중이고 2022년 H사에서 상하반기 연속으로 모의투자대회 1등 마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K사 500리그 실전투자대회 500리그에서 20등 약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113% 원금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내면서 단기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강세인, 굉장히 강한 전문가다라고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자산 운용사라든지 FP, AFPK와 같은 전문 자격증을 보유함으로써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양질의 정보 제공해 드릴 수 있는 훌륭한 전문가다.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정영석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실전 투자 대회에서 1위를 연속으로 하실 만큼 그렇게 실전에서 강한 전문가님이신데요. 특히나 강한 부분이 단타와 스캘핑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단타와 스캘핑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담겨 있는 이 자료집을 저희가 또 특별히 준비를 했는데요. 자료집에 대한 그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실제로 받으실 수 있도록 노란 톡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겠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신다면 저희 이 비법이 남아져 있는 PDF 자료집을 무료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위아래 모두 막힌 증시 횡보장세 전망입니다. 기관들이 3거래일간 2조 원 넘는 물량을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하면서 시장 하방 압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반발 매수세로 인해서 상승이 나와줬지만 870선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CES 2024라든지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시장에서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정영석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새해 첫 주가 시작이 되면서 시장은 좀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이 또 어떻게 이어갈지 정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세워볼게요. 전문가님. 네, 제가 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아래가 지금 막혀있는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어제 새벽에 나왔던 FOMC 의사록입니다. 사람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올랐다고 생각하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정말 빨리 신속하게 금리 인하를 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매수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사록을 보니 금리 인하에 대한 명확한 시기 언급은커녕 오히려 매크로 지표가 잘 안 나온다면 금리 인상 카드까지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조정세 중이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제 유가입니다. 지금 유가가 조금 하락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제 우리가 이틀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란과 여러 가지 중동에 있는 지정학적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란 내에서 폭탄 테러가 나오면서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이 배후를 쫓다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확산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고 그렇게 확산되면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물가가 급등하고 증시가 다시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어서 시장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지금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제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매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게 개인 투자자들은 약 7조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도세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7조 가까이 개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약 2조 원 가까이 다시 순매수 전환했습니다. 이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보이는데 양도세 이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내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기재부랑 협의를 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현실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새롭게 대두된다면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더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적인 측면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인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보면 21선을 이탈하니까 21선을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나오니까 주가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10월 31일 저점을 찍고 지금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마찬가지 논리로 2600포인트 깨지고 21선인 2570, 60 라인이 이탈한다면 이때와 마찬가지로 추세적으로 하락이 지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차트를 분석하실 때 경기선 21선 라인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 연출되는 이유 자체가 금리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이제는 유가에 대한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정영수 전문가님의 시황 분석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에코프로 머티가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랠리를 달려가면서 오늘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MSCI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는 이 유가 비율이라든지, 유동 비율이라든지 시가총액에 대한 기준들이 좀 충족이 되면서 2월에 편입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차트 분석 도와주시죠. 네,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차트 분석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상장 메커니즘, 순환매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LS 머티리얼즈와 같은 시가총액이 좀 되는 대형주 위주의 신규 상장주가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빠지는 구간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SYC텍이라든지 그린리소스,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규 상장주의 수급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되는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LS 머티와 같은 대형주가 잠시 조정을 주었는데 이 조정 구간에서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조직 캔들로 마감하면서 재차 반등을 주었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전고점을 돌파했잖아요. 그러면 이 전고점을 돌파한 구간이 지지라인으로 변모하면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청자님들께서는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 지금 매수해야 되나요? 라고 궁금하실 건데 지금 매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지지라인이 형성되는지, 그러니까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한 라인이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는지를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 지지라인이 붕괴가 된다면 21선까지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21선의 주가가 떨어질 때 오히려 분할 매수 찬스를 살리셔가지고 MSCI 기대감도 2월달까지 있으니 이 구간을 좀 담으셔가지고 재차 24만 원 전고점 라인을 노려보는 좀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신규 상장주라는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차트 지지 라인을 잘 만들어주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를 좀 짚어볼 텐데요. 2024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정부에 좀 해결해야 될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아가방 컴퍼니가 있을 텐데 앞으로의 시세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아가방 컴퍼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가방 컴퍼니는 저출산 관련주입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시청자님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계 꼴찌입니다. 0.78 정도라고 해요. 이 수치는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 전쟁통에서도 이런 수치로 안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전 세계 전문가들도 지금 이러한 한국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수치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역시도 관련 법안을 계속해서 낼 수밖에 없고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런 재료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슈는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차트적으로 제가 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드리자면 매집봉이라는 것은 제가 중소형주를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매집봉이라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적으로 만드는 캔들입니다. 지금 이 8월 29일 보시면 3,750원까지 주가를 올렸다가 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이 보유자들 3,730원 부근까지 물려있는 보유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까지 평단가를 올린 다음에 물량을 내놓으라고 세력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1년 넘게 이 구간에서 버텨왔잖아. 3,730원까지 내가 기회를 줄 테니 나한테 물량을 넘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캔들이 바로 매직봉이에요. 그러면 매직봉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앞으로 급등할 거예요라는 시그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지금 매직봉이 나오고 나서 약 3개월 뒤에 지금 급등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 차원에서 좀 아셔야 될 것은 이런 매직봉이 나오면 2, 3개월 뒤에 급등하는 차트 패턴은 좀 가지고 있구나. 교육적인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고 1월 3일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가 마감을 하고 1월 4일에 캔들을 보시면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장대 음봉은 안 좋은 장대 음봉이 아니라 앞에의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캔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대 음봉이라 해서 이걸 뭐 공식처럼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캔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락장악형 캔들이 나온다든지 추세를 이탈하면서 계속해서 빠지는 흐름이 보였다면 우리가 이 종목을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상한가의 종가 라인 5,630원 약간 이탈하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주가가 지지하고 있어요. 그럼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저출산 관련 대책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차 파동을 노려보는 전략을 좀 세울 수 있고요. 내가 고가권에서 이렇게 좀 급등주를 노리는 게 조금 아직은 익숙하지 않고 어려우신 분들은 주가가 나중에 떨어져서 횡보하는 구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횡보하는 구간에서 모셔가지고 총선 전에 한번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갈 때 파는 전략을 좀 소립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내가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간다. 저출산 관련주를 내가 좀 한번 제대로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비법 자료도 지금 드리고 있고요. 단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단타 전문가와 함께 매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영석 전문가님 소개도 해드렸지만 단타와 급등주 전문가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8월 달에 매집봉이 크게 나왔었고 2, 3개월 뒤에 급등을 잡을 수 있는 시그널들이 충분히 차트상으로 보인다라는 말씀과 함께 2차 파동을 또 어떻게 하면 공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단타와 스캘핑이 아직까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 비법이 녹아져 있는 자료집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영석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노란톡방 통해서 이 자료집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노란색 영어 링크가 한 줄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을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 비법 자료집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급등주 대표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주반도체 알아보겠습니다. 10월부터 해서 정확히 어제까지 3개월 만에 주가가 5배가량 폭등이 나왔었는데 앞으로의 이런 흐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제주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우선에 지금 최근 급등하는 흐름을 살펴보기 전에 차트를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확대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급등주가 만들어지는지 원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에 매집봉이 하나 보입니다. 매집봉이 보여서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시그널을 남겨놨고 횡보를 하다가 상승을 한번 시킵니다.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2021년에 상승을 한번 시켜요. 그리고 횡보가 계속 지속되는데 제가 아까 매집봉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매집봉이 보이네요. 또 보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는 매집봉이 보이면 보통 3개월 이내에 급등을 시킨다고 했는데 여기 제주반도체 세력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아주 확보를 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1년 약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왔는데 그 매입해 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어떤 흔적이 나타난 거다. 매집봉으로 나타난 거다 보시면 되고 계속해서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하는데 주가가 3,300원 전저점을 설정하면서 그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아요. 3,000원 이하로는 세력들이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주가를 관리합니다. 근데 그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매집봉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관리를 하다가 이 박스권의 고점 라인, 이 라인이죠.
거의 2년 가까이 박스권을 형성했던 고점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하는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 자세히 좀 보여드리면 적산병이 나와요. 적산병. 말 그대로 양봉 3개 연속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적산병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상승 추세로 예열을 하다가 적산병이 나오면서 이 전 박스권 라인을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도지 캔들 나오고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다가 11선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강대 양봉 나오고 윗꼬리가 좀 길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요? 이 윗꼬리는 보통 우리가 이 윗꼬리를 해석할 때 뭐 세력들이 털고 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세력들이 털고 나간 거라고 보지 않고요. 개인 투자자들 차익 물량이라고 봅니다. 이 10,000원, 8,000원, 9,000원, 뭐 11,000원 이 부분에서 샀던 사람들 혹은 예전부터 장기 투자를 해왔던 사람들이 차익 물량이 이 구간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 윗꼬리가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간 윗꼬리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는 더 오를 수 있다 보는 거예요. 전문가님 바닥 구간에서 지금 뭐 500% 이상 가까이 상승했는데 더 오를까요? 네, 더 오릅니다. 고가권에서 오르는 애들이 더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매매 타점을 좀 잡아드릴 텐데 지금 이 구간에서 들어가면 좀 높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들어가면 좀 높아요. 그래서 떨어지는데 우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선 지금 상승하는 국면에서 보면 11선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11선을 이탈 안 하죠. 제주반도체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1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이 이평선이 지속될 거예요. 이 라인을 그어놨다가 떨어질 때 11선이 지지되는 것을 종가상으로 확인하신다면 다시 반등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등세를 한번 여러분들이 노려보시고 이 11선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될 때 한번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내가 이 이평선에 대한 개념이 아직 명확하게 안 잡혔다. 차트에 대해서 내가 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매매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가이드라인을 다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해 드렸다시피 비법 자료 제가 정말 밤새 가면서 열심히 준비한 비법 자료도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선착순 10분에게 제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서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단타 관련된 그 비법 자체는 매집봉에서 나온다라는 걸 차트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셨고요. 세력들이 매도를 한 건지 아니면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인지도 차트상에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단타에 대한 비법들이 녹아져 있는 자료집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료집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방 통해서만 가능하십니다. 노란톡방 저희가 방송 중에만 열어둘 예정이고요. 방송 중에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무료로 이 단타와 스캘핑에 모두 녹아져 있는 자료집을 나눠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노란톡방에 남아 계신다면 저희 방송 직후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영석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방송 끝난 이후에 이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부터 바로 알려주시죠. 네, 히든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님들에게 히든 종목 제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한 5시간 정도 종목 발굴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해주셔도 좋고요. 차트부터 제가 조금 분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얘기하기 전에 차트를 제가 좀 분석해드리자면 제주반도체와 아까 비슷한 흐름이에요. 횡보를 계속해서 이용. 그럼 우리가 박스권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박스권 장세가 지속이 됩니다. 언제부터? 작년 1월부터 10월달까지. 그러니까 올라갈 이유도 없고
내려갈 이유도 없으니까 지금 박스권 장세가 지속이 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 구간에서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나 이 장대 음봉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좀 두 가지로 해석하셔야 되는데, 거래 대금이 터지냐 안 터지냐입니다.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장대 음봉은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그냥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던진 거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제조반도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중요한 순간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이 박스권의 고점을 돌파할 때, 박스권의 고점이 어딘가요? 이 구간이죠. 지금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횡보를 했던 거잖아요. 아니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러다가 이 윗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돌파를 했다. 다시 떨어지고 완벽하게 돌파를 하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죠?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죠.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캔들은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캔들이다. 제가 제조반도체 때도 말씀드렸고,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안 좋은 캔들이 아닙니다.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캔들이고, 이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빠졌다. 만약에 이렇게 빠졌다면 굉장히 골치가 아픈 상황이지만 이 라인을 받치면서 한 번 더 상승을 주었습니다. 1차 파동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리를 보면 1차 파동 이후에 눌림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빠졌으면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기 힘들었을 텐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양봉으로 여기를 지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봉으로 이 라인을 지지한다는 것은 곧 11선 위에서 지지 라인이 형성된다는 것이고, 11선 라인을 지지하는 양봉이 또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주가를 봤을 때 추세적으로 전고점 라인이 67,100원을 돌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거래 대금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5천억. 5천억이면 여러분들 얼마? 5천억. 5천억의 어떤 수급 주체는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지금 조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 개인 투자자 역시도 신용을 조금 쓰면서 계속해서 담고 있는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차트적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궁금해하실 수 있다. 이 종목이 어떤 회사이고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좀 여러분들이 엄청 궁금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자체 개발한 4세대 ADC 원천 기술과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으로 구축된 ADC 항암제를 연구 개발하고 기술 이전을 통한 글로벌 사업화를 주력 사업 모델로 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궁금해하실 게 ADC가 뭐냐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혹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항암제죠. 근데 이것은 기존의 항암제와는 다르게 차세대 항암제입니다. 기존의 항암제는 부작용이 되게 심합니다. 암세포만 공격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세포까지 공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차세대 ADC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항암제와는 다르게 차별화되게 이 정상적인 세포는 내버려두고 암세포만 공격하는 차세대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존스앤존스 자회사죠. 얀센의 ADC 후보 물질 약 2.2조 원 가까이 기술 수출을 한 기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느 규모냐면 K바이오 기술 이전의 새 역사를 쓴 기업이에요. 그래서 정말 유망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희망 종목을 가져왔고, 혹시나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조금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단타 자료지까지 받고 싶다, 내가 올해는 자기 투자 말고 급등주를 정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에 링크 뜰 겁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졌어요. 카메라 어플 켜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관련 정보를 모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의 제주반도체가 될 수 있는 차트 흐름을 가지고 있고, 이 제약바이오주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 이전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명과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오후장 전략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네, 오후장 전략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고용지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민간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나와서
시장 참여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용 지표가 조금 부정적으로 나와야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기 때문에 오늘 밤 발표되는 고용 지표를 좀 시청자님들께서는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자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비법 자료랑 여러 가지 정보를 받으실 수 있으니 지금 들어오셔서 정보를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후장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추가적인 오후장 대응 전략과 함께 오늘의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또 단타 스캘핑의 자료집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노란색 영어 링크를 누르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장은 위아래 모두 막힌 증시다라고 전망을 짚어봤고요. 전고체 배터리와 에코프로 머티 챗봇 관련주들 흐름 짚어봤습니다. 오후장에서는 미국의 비농업 고용보고서 발표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회사를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